예, 잘 되네요, 또 마이크가. 예.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자, 그럼 문제점. 예. 문제점 여러분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예. 분배적 정의의 문제점은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소행성 충돌 제가 이제 예를 들었죠. 여러분들 소행성 충돌하고 기후변화는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측면이 좀 있죠. 예. 자, 소행성도 이제 미래일이고 기후변화도 미래일인데, 물론 이제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는 뭐 점진적으로 진행되니까 그 완전히 미래일은 아닌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 기후위기가 왜 기후변화에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라고 물으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급변이고 하나는 이제 비가역성인데,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급변인 이 급변이라는 거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티핑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쭉 괜찮다가 갑자기 팍 폭락한다든지 갑자기 뭐 수직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급변인 거죠. 예. 어 그러니까 이 이제 이런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부유한 국가가 있고 가난한 국가가 있는데, 부유한 국가가 이 자원이나 기술이 많으니까 이 가난한 국가처럼 자원이나 기술이 적은 국가한테 어떤 식으로든 뭡니까?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어 측면에서 어떤 뭐 보조, 원조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죠. 예. 많이 버린 놈이 더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럼 뭐 그게 뭐 탄소세를 많이 내든 뭐, 예, 아까 했다시피 뭐 배출 총량 거래제를 해서 뭐, 예, 적게 내는 국가가 뭐 초과 대상에서 판 거를 이제 사는 식으로, 그 사면은 어차피 그 국가한테 다시 돈을 사는 만큼 돈을 주는 거니까 그 부가 이전되는 거죠. 예,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게 맞다. 부유한 국가, 가난한 국가한테 주는 게 맞다. 마치 소행성이 그 인도에 떨어지는데 소행성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뭐 미국이나 이런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요런 식의 주장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가능할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딱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후 변화 때문에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를 돕는 게 만약에 맞다면, 옳다면은, 그러면 가난한 국가에 지금 가난한 사람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후 문제 빼고, 그러면은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가능할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를 돕는 게 만약에 진짜 옳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가난한 국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더 절박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 돕는 것도 가능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웃기게도 지금 현재로는 이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물론 돕고 있는데, 뭐 이제 소위 말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근데 이것이 하나의 이제 의무처럼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도적 지원의 형식으로 이렇게 돕는 것이지 그러한 의무가 있어서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이제 일관되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간단하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만약에 가난한 국가를 도울 수 있다면은 지금 당장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또 가난한 국가를 돕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야 되는데 맞죠? 그 이제 그렇게 해야 그게 일관적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가난한 나라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나의 이제 책무나 의무로 이제 잘 안 본다라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약간의 그 불일치가 있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기후변화 때문에 돕는 게 가능하다면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가난한 국가 입장에서 야, 너희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한테 돕는 어떤 의무가 있다면은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도와야 의무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미래 세대, 현재 세대 문제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막는다는 거는 현재, 미래 자, 재밌는 게 기후변화를 우리가 대비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죠. 예, 미래 세대를 위한 건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에 투자하고 어떤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는 미래 세대에다가 이익을 주는 거죠. 예. 맞죠? 맞잖아요. 예. 사실은 미래 세대에 더 많은 이익을 이제 주려고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만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부한 사람 빼고 가난한 사람만 따져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일단은 가난한 사람도 이제 지금 가난한 사람하고 미래 가난한 사람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현재보다는 미래가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예. 물론 이것도 뭐 약간 좀 납득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통칭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하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가난했던 사람하고 지금 가난한 사람하고를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 가난한 사람이 옛날 가난한 사람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낫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아주 극단적인 가난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그게 그거죠. 예, 옛날에 가난했던 사람이나 그러니까 극빈자로 내려가면은 지금 가난한 극빈자나 그 생활 수준이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 뭐 가난한 사람을 조금 더 이제 넓혀서 뭐 하위 10% 이렇게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옛날에 가난했던 하위 10%보다는 지금 하위 10%가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에 가난한 사람이 조금 더 낫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투자한다는 거는 미래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재보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후변화에 투자한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 되면은 지금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미래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현재 가난한 사람은 놔두고 미래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래 가난한 사람이 현재 가난한 사람보다 그래도 낫잖아요. 상황이 낫잖아요. 평균적으로는. 그럼 우리가 지금 가난한 사람을 놔두고 미래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돕는 꼴이 돼버린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하셨죠? 예.
그러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더 그냥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가난한 사람의 총자산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현재 가난한 사람의 총자산이 5천만 원이고요. 미래 가난한 사람의 총자산이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미래에 가난한 사람이 그래도 현재 가난한 사람보다 좀 낫죠. 낫잖아요. 나은데 우리가 기후변화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 사람 현재보다는 미래 세대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미래 세대에 더 많은 득을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더 가난한 사람을 놔두고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돕는 꼴이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기후변화, 특히 분배정의 같은 경우에는. 예, 세 번째는 이것도 좀 비슷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후변화를 위해서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금. 기후변화 세금. 그럼 기후변화 세금을 내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이제 부자가 있고 빈자가 있는데, 예, 빈자가 있죠. 그럼 부자의 소득이 500만 원이고요, 한 달에. 빈자의 소득이 이제 200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최저 시급이죠. 최저 시급. 국가가 정한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지금 한 달 최저 임금이 대략 한 200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저 임금이 2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젊으니까 이제 그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냥 100언저리가 되는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하여튼 뭐 물가나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이제 지금은 최저임금이 이제 200인데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최저임금. 예. 국가가 정한 최저 시급으로 해서 한 달로 계산하면은 대략 한 200 정도 나와요. 뭐 190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200이죠. 거의. 자,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이제 더 부과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 달 자기 수입이고 그 세금을 예를 들면은 한 달에 한 뭐 2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내는 세금에서 플러스해서 20만 원을 더 낸다고 합시다. 예, 더 낸다고 합시다. 자, 그래 되면은 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기후세라고 하죠. 기후세. 예, 기후세금이 그냥 통칭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500에 20이잖아요. 500만 원 중에서 이거 소득 중에서 500에 20인 거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지금 200에 20이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 적을수록 사실은 더 많이 내는 거죠. 빈자 입장에서는. 예. 맞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10분의 1을 내는 거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기후세를 전체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거고, 이 사람은 얼마예요? 50을 2로 나누면 25분의 1인가요? 예. 자, 이래 돼버리면,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했죠? 그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이 더 내게 되는 거죠. 예. 더, 이제, 그러니까 수입에 비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 기후세 같은 것을 해서 이제 하여튼 뭐 줄인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피해를 보는 것은 그 못 사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요런 문제가 생긴다는. 그러면 요런 문제를 피하려면 결국은 이제 그 이 비율을 이제 맞추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25분의 1로 만들어 주든지, 맞죠? 예. 그 25분의 1로 만들어 주면은 여기는 20만 원이지만 요거는 이제 더 적어지겠죠. 예. 적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부자는 그러면 많이 내고 뭐 적게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맞춰 주든지, 아니면은 뭐 둘 다 10분의 1로 하든지. 그래도 뭐 어차피 부자가 더 많이 내긴 내네요. 예. 그런 식으로 세금 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 기후세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런 문제에 부닥친다는 거죠. 예. 예. 그 상대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이거를 확대 적용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 잘 사는 국가, 잘 사는 국가보다 못 사는 국가가 오히려 비용 부담을 더 할 수도 있다. 예. 아니, 그러면 이렇게 세금 조정해서 부자 나라가 더 많이 내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금을 통한 비용 부담의 측면이 있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인프라라는 게 이게 이제 기반 시설이잖아요. 뭐 동남아시아를 좀 비교해서 뭐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어떤 기반 시설을 비교했을 때, 뭐 한국과 미얀마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기반 시설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기후 변화가 당장 일어나도 우리나라는 그 영향이 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하지만은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반 시설이 없으면 기후 변화가 훨씬 더 취약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세를 우리나라보다 적게 낸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기후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세금 적게 내는 거는 오히려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 따지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못 사는 나라가 어떤 비용 부담을 더 하게 되는, 예,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규정적 정의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